id 경로의 의미로 쓸 때는 반드시 앞에 샵이라는 게 붙어요. 우물정자 샵. 3번이지. Shift 키 누르고 3번 누르면 샵이죠.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, 여기는 name이라고 썼는데 name을 쓰든 뭐 id를 쓰든 아니면 pwd 뭐 이런 걸 쓰든 상관없어요. 본인이 원하는 걸 쓰는 거고, 그렇게 썼을 때 이 값이 적혀 있는 위치로 이동을 시켜 버려요. 여기에 보면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네. 알파 샵 링크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샵 알파라고 되어 있고, 여기는 샵 베타라고 되어 있고, 여기는 샵 감마라고 되어 있네. 그죠? 그러고 본문의 밑에 때 내려가 봤더니 id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봤더니 알파라고 되어 있네. 그죠? 그래서 링크 걸 때는 샵을 걸고요. 이 샵 걸린 녀석에 클릭을 했을 때 이동되는 부분에는 id라는 속성을 써요. id라는 속성. 그래서 우리가 id 경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. 다른 게 아니고. 그리고 샵 뒤에 있는 요 이름 있지, 알파라고 되어 있네. 그러면 id에 해당하는 알파라고 되어 있는 속성 값이 매칭이 돼요.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이동된다? 요 위치로 이동이 돼요. 샵 요 위치로. 그 다음에 베타, 그러면 id 속성을 쓴 베타 값으로 이동을 해요. 요 위치로. 이거는. 자, 그러면 한번 샘플을 똑같이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우리가 id 경로, 그 다음에 여기에는 A 태그니까 A 태그 탭키 누르고 샵 알파죠. 알파.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부분으로 되어 있네. 그 다음에 또 엔터 A키 탭키.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샵 베타.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부분 이렇게 쓸게요. 그 다음에 A 태그 탭키. 그 다음에 뭐야, 이번에는 베타 감마네. 감마. 그 다음에 감마 부분 이렇게 됐죠. 그 다음에 한 줄을 일단 쓸게요. 여기 HR로 되어 있는 HR 탭키. 그 다음에 엔터. H1 썼어. id 값으로 쓰는 거는 항상 샵이라는 거를 보통 써요. CSS에서도 id에 해당하는 거는 샵으로 써요. 앞에. 그 다음에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는 점으로 쓰는데, 우선 여기선 제가 이렇게 썼어요. H1 쓰고 id 값이니까 샵을 썼어. 그 다음에 id 값으로 내가 뭐를 썼어요? 알파. 이렇게 썼죠? 알파 쓰니까 뭐 알파 이렇게 나오네. 알파를 썼어. 이렇게. 요 이름하고 같아야 돼. 요거하고 같아야 돼. 똑같아야 돼. 요게 영문이 틀리면 안 돼. 자, 그 다음에 뭘 누를까요? 뭘 누를까? 추측을 해봐. 뭘 누를까? 그렇지, 탭. 뭐가 돼? id 이꼬르 알파라고 내가 쓸 필요가 없지. 자동으로 생성해버리지. 이렇게. 이런 게 emit 기능이에요. emit 기능. 편하죠. 훨씬. 알면 편해. 모르면 타이핑 다 쳐야 돼. 할 수 없지 뭐.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알파라고 썼네. 알파라고 썼네. 그 다음에 P 꺽쇠 로램 탭키 자동으로 생성하지. 쭉 해서 P 태그까지. 자, 그 다음에 요번에는 또 HR 탭키, 그 다음에 엔터, 그 다음에 요번에는 H1 태그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. H1 샵 뭐라고 쓸까요? 이번엔 베타.
베타 쓰고 탭키 썼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베타 이렇게 쓸게요. 이렇게 쓰고 베타 쓰고 요거 복사 여기까지 복사할게요. 카피 혹은 컨트롤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고 컨트롤 V 라고 갈게요. 베타 이건 베타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또 H1 샵 요번에는 감마 그 다음에 탭키 그 다음에 여기는 감마 이렇게 쓸게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엔터 치고 아까 한번 복사했으니까 그냥 컨트롤 V만 하면 되겠지. 이미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으니까. 됐어요. 여기까지. 자, 이러고 난 다음에 저장을 기노 txt 언더바 ench 앵커 너무 길다. 그냥 anch.html로 쓸게요. 이렇게 텍스트 언더바 anch.html로 썼어요. 저는 텍스트 언더바 anch.html 그 다음에 저장 텍스트 언더바 anch.html 그 다음에 이걸 크롬으로 열어야겠지. 컨트롤 시프트 Q. 자, 이 녀석을 줄여볼게. 내가 이렇게 줄여볼게. 줄였어. 브라우저를 줄였어. 가지요. 감마 알파 베타 감마 id 경로라는 녀석은 동일한 문서에서 문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저 밑에 어디론가 내가 바로 가기를 하고 싶어. 문서를 여기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그럴 때에 동일한 문서에서 내가 특정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고자 할 때 쓰는 거가 id 경로라는 겁니다. id 경로. 이거는 그러니까 한 화면에 안 보였을 때 적용이 되는 거고 감마 부분이 안 보이니까 저 밑에는 이렇게 스크롤해서 가는 것도 물론 되지만 불편하잖아. 그래서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감마를 눌렀더니 바로 보이게끔 이렇게 이동시키는 동일한 페이지 내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때 쓰는 게 id 경로입니다. id 메일 경로는 A 탭키 눌러요. 그 다음에 href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요. 메일 to 콜론 제가 그냥 제 거 썼어요.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? 메일 투 콜론이 핵심이에요. 메일 투 콜론 하이퍼링크 부분에 이렇게 메일 투 콜론이라고 쓰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메일 주소 그러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요.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썼어요. 요 주소하고 똑같은 경로를 내가 똑같이 썼어요. 그러면 실제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뭐만 보여진다고요? 요거만 보여지죠. 화면에는 그러면서 링크의 주소를 메일 투 콜론을 쓰고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쓴 거예요. 제가 자,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안 되나? 웹메일 방식이에요. 웹메일 방식. 네이버나 다음이나 지메일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로그인해서 쓰죠. 근데 그거는 인터넷이 안 되면 돼요, 안 돼요? 안 돼요.
그래서 그런 거를 웹메일 방식이라고 해요. 그런 거를. 반면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써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자기 PC에 메일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바로 떠서 사용하는 메일 보내기 방식입니다. 이게.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POP라는 게 있고요. 듣기만 해. SMTP라는 게 있어요. POP는 3, 버전이 3니까. POP3와 SMTP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이게 POP는 받는 메일이고요. 받는 메일의 규칙. 받는 메일의 규칙이었고요. 요거는. 그다음에 요거는 보내는 메일의 규칙입니다.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는 방식과 받는 방식의 규칙이 달라요.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.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옛날에는 요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메일을 썼어요. 어디에다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가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어요. 아웃룩 익스프레스라는 거. 거기에 POP3, 그러니까 POP3 서버 세팅, SMTP 서버 세팅 해갖고 옛날에 썼다고. 그럴 경우에 요걸 누르면 아웃룩 익스프레스가 자동으로 떠서 메일을 그쪽에서 써서 보내기. 특히 이거는 뭐 요즘은 그렇던데.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왜 메일 쓰려고 하면 이렇게 팝업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뜨잖아. 메일 보내기처럼. 영화에 보면. 근데 그게 옛날 그런 방식인데. 자, 하여튼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할게요. 컨트롤 시프트 S.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메일이니까 mail.html mail.html이라고 쓸게요. 제가 mail.html이라고 쓸게요. mail.html. 그 다음에 저장. 그 다음에 다시 띄웁니다. 컨트롤 시프트 Q. 자, 그랬더니 이렇게 떴네.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좀 부탁 좀 드릴게요. 그리고 좋아요도 클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인해서 제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